오늘 박성재 영장 기각된 것부터 먼저 좀 네네네.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전에 이렇게 우리가 뵀었다면 박성재 어떻게 됐을까 여쭤봤을 텐데 혹시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 안 했어요. CCTV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 CCTV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뭐 기각이 될 수도 있지만 CCTV가 딱 공개가 됐는데 기각이 됐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래서 어제 새벽 한 2시쯤에 그 기각 그 뉴스 자막이 뜨길래 약간 띵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제가 바로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 분석한 내용을 올렸는데요. 예. 이제 우선은 그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하고 이게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둘 다 CCTV니까. 예. 네, 예. 그러면 그 한덕수 영장 기각된 게 8월 20 며칠이거든요. 예. 네. 이제 첫째는 저는 궁금한 게 그 법정에서 비로소 공개된 그것도 재판장이 촬영 허가해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된 그 CCTV를 보고 너무 국민들이 이제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한덕수는 뭐 거의 윤석열 수계 밑에 김용현 한덕수가 총지휘하는 예.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장 심사 때 들어갔으면 그것도 기각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들어갔느냐 첫째.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언제 확보했느냐 그게 궁금한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그거는 경찰에서 국수본이 이미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CCTV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수본에 제공한 사람은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취재 내용이.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서 특검으로 그걸 다 넘겼을 텐데 그게 왜 8월 말 그때 영장실질심사 때 정재욱 부장판사거든요. 네. 한테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의문이 있고 제출이 됐는데도 기각했다면 그 정재욱 판사는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조은석 특검이 또 다시 청구하면 또 100% 나올 텐데 그 다음날 바로 불구속 기소 때려버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어쨌든 조은석 특검 쪽에서 브리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CCTV를 언제 우리가 받게 됐고 국민들이 알게 되신 그 설명을 해야죠. 국민의 알 권리가 너무나 지금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어제 기각됐지만 다시 재청구하겠다. 예. 예, 보완해서 자 그러면 기각 사유를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재욱 부장판사가 8월 말에 그 한덕수 기각했을 때 사유도 굉장히 길었어요. 짧게 안 하고 그때도 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불충분하다뿐만 아니라 내란 방조라는 걸로 넣었는데 예. 그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내란의 그 위법성을 인식을 했는지가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예.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여러 가지를 썼는데 구속의 상당성 필요성이 뭐 불충분하다 등등 또 이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을 하고 움직였는지 그다음 이제 밑에 법무부 실국장들한테 지시하고 등등 또 회의 소집하고 했던 것이 위법한 것인지가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중에 핵심은 이제 후행적인 그 실국장에 대한 지시 전에 이 위헌이다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가 애매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애매할 수가 없거든요. CCTV를 보면 박성재 장관이 거기 있잖아요. 그 CCTV 네. 안에 한수 피는 것도 나오고 문건을 들고 읽어보는 것도 나오고 메모하는 것도 나오고 처음에 그 몇 명만 있는데 윤석열이가 바로 그 발표하려고 나가는 거를 붙잡는 장면이 그게 박성재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게 발표하고 하면은 이건 100% 위헌 위법이라는 걸 아니까 붙던 거지. 그렇죠. 법률 전문가 중에 예. 전문가니 프로 중에 프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우정 박성재는 프로 중에 프로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100%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절차적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니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인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핵심은 저는 그 판사가 이게 좀 아직 부족하다는 거는 이 들고 있는 문건 내용이 뭐냐. 예. 이제 그거는 지금 아직 정확히 공개는 안 돼 있죠. 그런데 또 제가 여러 기자들이나 또 이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확실한 거는 그 윤석열이가 발표한 계엄 선포문 그거는 문건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계엄 포고령이거든요.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잖아요. 그 CCTV에 문건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다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이가 발표한 계엄 선언문하고 그 계엄 포고령 둘 다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엄 포고령이 확실하게 위헌이거든요. 왜? 국회를 정지시켜라. 예. 정당을 정지시켜라. 다 잡아들여라. 뭐 의사 전공이 처단해라. 이제 그게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의 계엄 선포문
예, 그거는 그 문건이다 하는 거는 다 확인됐어요. 그것만 봐도 그건 위헌이거든요. 왜? 그 내용은 이거잖아요. 민주당이 예산도 통과 안 시키고 또 장관 검사들 막 탄핵하고 그래서 반국가 단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 자체가 위헌이죠. 예, 전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반드시 재청구해야 되는데 그 문건이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거는 저는 확보가 충분히 됐지 않았나. 또 이미 구속된 이상민이라든가 뭐 이런 자들 진술도 다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판사가 이 위헌이다 위법성이다라는 거를 인식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기각결정문에 지금 돼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재청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청구 해야죠.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또 될까가 궁금한 게요. 이번에 영장 기각한 박정호, 한덕수 영장 기각한 정재욱이 또 한 사람이 남세진 그 여자 남세진도 있고 분하고. 이정재가 있어요. 네, 이정재. 네. 이 수원 피플이라고 부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계속 아주 불리한 판결만 했던 이 자들을 그대로 직위원회가 갖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영장 전담 판사로. 네, 네. 조희대 대법원에서. 조의대에서. 그러면은 다시 영장 청구한들 이자들한테 또 다시 갈 텐데 박정원 아니고 다른 놈한테 가겠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기각하고 저는 한 묶음이라고 보고 전체를 같이 보는데 그때 재청구했으면 100% 나왔을 거예요. 문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이제 엊그저께 공개된 한덕수 그 CCTV, 한덕수는 너무 확실하게 CCTV에 나오잖아요. 그 움직이는 게. 네. 그거를 그때 첫째 정재욱 부장판사한테 제대로 넣었느냐. 둘째, 만약에 재청구를 이제 한다면 그거를 더 확실하게 보강해가지고 넣었어야지 왜 그 다음날 바로 불구속 기소야라고 했는지 또 계속 그 다음날도 쓸데없는 막 변명이나 하고 저는 둘 다 의심합니다. 판사도 의심하고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의심하고 특히나 이제 조은석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란 특검에 있는 파견 검사 그자들 상복 시위했잖아요. 재판정 와서 추석 전에 전날 그 김건희 특검은 40명은 또 뭐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징계를 때려야 돼. 그래서 기강을 잡아야지. 저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합니다. 제 어제 오늘 새벽에 올렸지만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어제 그 재판정 가서 뭐 열심히 하는 척했던 그 파견 검사들 그자들이 기각 영장을 청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글쎄 그것도 의심이. 둘 다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놈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되게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까. 그렇죠. 이놈들은 뭐 번함 안 하고. 서로 눈치껏 그냥 판사 검사가 우리가 다 개혁 대상이고 우리 이렇게 돼가지고 내란 정식 대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강력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더 강력하게 나서야 돼요. 한덕수는 그러면 영장 재청구 가능한가요? 그게 진짜 그 댓글 중에 압도적으로 그게 많더라고요. 예. 그 이제 해결책을 항상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CCTV가 공개된 그거는 이제 내란 관련 제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내란 방조를 했지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CCTV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지난번 영장 청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이거는 좀 법리적인 건데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덩어리예요. 네, 내란 방조라는 죄명을 걸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걸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범죄다 이거죠. 이거는 별도로 또 하고 이걸 못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재판에서 제목이 좀 이건 달리 해야 되겠다 하면은 내란 방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그걸 공소장 변경이라 합니다. 예.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 지금 CCTV를 보면 윤석열 수계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이제 작전 짜고 지휘하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예. 그 다음에 한덕수도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CCTV 보면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범죄 사실이니까 현재 재판에서 공소장을 제목을 변경하는 걸로 해야 되고 이걸로 재차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냐?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 이진관 재판장. 이 한덕수 막 질타하잖아요. 당신 국무총리인데 시민이 무장한 그 병력하고 대치할 때 당신은 뭐 했냐? 정확히 찍었죠. 그런데 이 재판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6개월 내에 끝나도록 돼 있으니까 한 5개월 후 내년 한 3월 달 정도에 선고한다 보면 그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할 때 법정 구속한다 해서 거기서 수갑 채우는 방법인데 그럼 지금 당장은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이도 재차 재구속을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범죄 사실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재차 재구속된 거 보면 체포 방해했다.
이제 그거 빼고는 한독수하고 공통입니다. 자, 국무위원들 오는 사람들 이제 나머지는 맞고 이제 최소 11명인가요? 그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했다. 윤석열. 예. 그런데 CCTV 보면은 한독수도 똑같잖아요. 전화도 하고 김용현이가 내면. 네. 그러니까 한독수도 요거 바로 적용되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적용한 게 이틀 후에 공문서가 없네 해서 강 의무실장이 와가지고 한덕수 사인도 받고 김용현 국방장관 사인 받아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사후에 가짜로 만들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 한덕수는 사인까지 했으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걸 폐기해라. 폐기해라고 요청한 거는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윤석열이가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도 이걸로 똑같이 하면 된다 이거죠. 아무튼 빨리 영장 다시 청구해서 무조건 그건 해야죠. 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일인데. 다시 정리하면 시청자들께 박성재 즉각 이거 오늘 저는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완해서 박성재 다시 영장 청구하겠다. 둘째 한덕수에 대해서도 새로운 범죄 사실 윤석열과 똑같은 윤석열을 재구속시킨 그 범죄 사실과 똑같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CCTV에 더 정확히 나와 있으니 한덕수도 재구속시키겠다. 이거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 연장으로 오늘 윤석열이가 왜 갑자기 또 조사받으러 나오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동안에 콧배기도 안 베던 윤석열이가 오늘 나온 거 네. 박성재 기각하고 연관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연관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오면서 그 속보를 보고 윤석열이가 무슨 마음이지? 그리고 둘째 이제 오늘 아침 일찍 그 내란 특검에서 집행하라고 예. 갔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 뭐 사실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체포영장은 10월 1일 날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2일 날 집행하라고 보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외환지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러면 이제 박성재 기각이라는 변수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이가 마음을 갑자기 바꿔야 되는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객했는데 예. 어차피 사형 무기인데 뭐 외환죄 그거 뭐 객이든 말든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이제 추석 바로 직전 날 백대현 부장판사님 예. 그 2차 재판 예. 예. 거기에 또 보석 신청됐는데 그 박살나고 기각됐잖아요. 또 지기현 재판도 당신 안 나왔네. 바로 그냥 보석 기각. 그러면 자기는 여태까지처럼 나 안 가 하는 게 일관된 거잖아요. 예. 나온다고 해서 뭔가 형량이 좋아질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온다고 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는 강력하게 집행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할 거라고 진짜로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는 진짜 그 특공대 예. 그 교도관 예. 그분들이 한 명만 들어가도 바로 제압합니다. 그 진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데. 그걸 간파했군요. 이번에는 그렇죠. 진짜로 할 거다. 이제 오늘은 진짜 한다 너. 자 투입. 자 끌어내. 그러니까 나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윤석열 이 자식이 아이고 이번에는 진짜 끄집어내겠구나. 거기다가 또 이 조은석 특검이 오늘 새벽에 박성재 이거 영장도 기각된대. 국민들한테 바가지 욕을 먹을 예. 또 화가 나 있을 거다. 그럼 윤석열이 내가 또 객이다가 내한테 좋을 게 없다. 저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나. 저도 그게 무서워서 지발로 걸어 그죠?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조은석 특검님도 사람이니까 한덕수 영장도 기각돼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의심도 많이 받고 또 오늘 새벽에 박성재도 저렇게 됐어? 그러면 또 엄청난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도 욕을 먹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윤석열이라도 끌어내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내란 특검에 출석했는데 어떤 조사에 집중할까요? 그 외환 관련된 북한 거? 그 무인기 그 공격 유도 예. 일반 이적죄. 저는 외환 관련돼 가지고 오늘 조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일단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충분히 조사가 다 됐을 거고 뭐 제대로 기초조사 안 했겠지만 근데 외환도 일단은 지금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새로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한번 진술이라도 이렇게 받아 놓으면 네.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반드시 끌고 와서 뭐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또 그게 필요한 것은 이 외환 관련해서 그 무인기 드론 이 작전 했던 김용대 씨인가? 예. 그 양반 작전 구속영장 예. 기각됐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윤석열 본인의 어떤 그런 조사가 첨부가 될 필요가 또 있다고 봅니다. 박성재 어제 이 조은석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그 기사들을 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청구서 내용이 좋아요.
이자들은 박성재 포함해서 이 국무위원들은 공모 공동 정범이다라고 돼 있어요. 국무총리 한덕수는 내란 방조로 애매하게 그랬거든. 근데 CCTV를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공동 정범이야. 예. 방조범은 징역 2년, 3년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어요. 공동정범은 무조건 20년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는 법리 적용을 한 거죠. 그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CCTV. 예.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다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 사태는 이제 전 국민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진짜 배기, 예, 진짜 배기로. 예. 그런 차원에서 질적인 이제 전환이 되고 윤석열이를 재구속시켰던 그 새로운 사실이 내란 소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국무위원들 이제 못 오게 만들고 했던 그 심의 의결권 침해, 직권남용, 그 다음에 며칠 후에 허위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그 폐기해라, 공용서류 손상죄, 이걸로 윤석열이가 재구속된 것처럼 한덕수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또 아니 저는 비판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편, 저거 편 없어요. 검사는 다 의심해야 돼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8월 20 며칠 그 한덕수 국무총리 영장실질심사할 때에 이미 저 CCTV는 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봤는데 왜 내란 방조로 그러냐 이거예요.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하면 되는 것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라는 게 그 기각 사유에 보면 판사가 쓴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